안녕하십니까. 율곡학과 한국문화 강좌 4단 7정론이란 무엇인가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와 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또 기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와 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그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4단 7정 논변에 있어서 이와 기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별도로 이와 기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좀 봐주시죠. 이 문장은 주역 개사전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8괴가 어떻게 해서 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보시죠. 고자, 고는 뭐 옛고자니까 옛날에 이런 뜻이죠. 옛날에 호희씨, 이제 복희를 말합니다. 복희, 전설적 인물이죠. 복희씨지 왕천하야에 그랬어요. 옛날에 복희씨가 왕천하 할 때 이 왕자가 이게 그 타동사로서 이제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하가 목적어가 되죠. 천하의 왕노릇하다. 천하의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릴 적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앙즉 관상어 천하고, 앙은 위를 우러러보다 뜻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거죠. 위를 쳐다보아서는, 관은 보다, 상은 상이죠. 어천은 하늘에서 상을 보고, 위로는 위를 이렇게 바라보고는 하늘에서 상을 이제 관찰하고, 부죽 관보버지라. 부는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아서는 관법어치, 땅에서 법을 또 관찰했다. 그 다음에 관, 조수지문, 천지지의, 여기 이 하늘 천자가 없습니다만은 이 천자를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또 목적어입니다. 조수, 조는 새죠. 수는 이제 짐승, 날짐승, 길짐승의 이 문은 나타난 겁니다. 문이죠. 연어 뭐뭐와라는 뜻이죠. 천지지의, 하늘과 땅의, 의는 마땅하다, 마땅함을 받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위를 바라보아서는 하늘에서 상을 관찰하고, 또 아래를 굽어보아서는 땅에서 법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조수의 문의와 하늘과 땅에 마땅한 것을 관찰했다, 이 뜻입니다. 관찰했다. 그 다음에 근취 저신하고 원치 저물하야 뜻입니다. 이 저는 요 지어의 준말입니다. 지어의 준말, 그러니까 가까이죠. 가까이로서는 취했다. 신, 몸에서 취하고, 지어 어디에서가 됩니다. 몸에서 취하고, 원, 멀리로는 취조물, 사물에서 취해서, 어시 그러면 이해입니다. 이해, 시작 8괴라. 시, 처음, 작, 만들었다. 8괴를 만들었다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볼까요? 가까이로는 내 몸에서 취하고, 멀리로는 사물에서 취하여, 이에 처음 8괴를 만들었다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통 신명지덕하며 이류 만물지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통류가 다 서술어입니다. 타동사로서 신명의 덕을 통하고
만물의 정, 이때의 정은 실정입니다. 만물의 실정, 만물의 실정을 분류했다. 만물의 실정을 분류했다. 다시 볼까요? 뭐뭐 해서죠. 이는 신명의 덕을 통하고 만물의 실정을 분류했다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괴를 그었다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옛날에 복희 씨가 천하를 다스릴 적에 위에서는 위를 우러러 보아서는 하늘에서 상을 관찰하고 아래를 내려보아서는 땅에서 이 법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조수의 무늬와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관찰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로는 내 몸, 자기 이 몸에서 취하고 멀리로는 사물, 대상세계에서 취해서 이에 처음 8괴를 그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뭐 8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역의 8괴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천지 만물의 대표적인 사물 8개, 뭐 천지, 물, 불 이런 8개의 사물을 상징하는 그 괴상이죠. 이 괴상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모든 원리, 기륭화복을 그 판단하는 그 중요한 그 주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이제 8괴입니다. 지금 뭐 주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자연물을 관찰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관찰. 자기 자신, 이때 자신할 때 내 몸일 수도 있고 또 냄과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현상, 자연의 현상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8개의 괴를 그었다. 그래서 이 괴를 그어서 뭐 했는고 하니 신명의 덕을 통하고 모든 만물의 실정을 8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본질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설명체계를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왕원근 소치불일이라. 부왕원근 이거는 앞에 나온 내용을 줄여놓은 겁니다.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보고 멀리서 취하고 가까이서 취하고 해서 소취 얻은 바, 즉 이런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얻은 그 내용, 지식 이것들은 불일은 하나가 아니다. 그럼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하늘을 관찰한 내용과 땅을 관찰한 내용, 이 조수를 관찰한 내용, 또 내 몸을 관찰한 내용은 다르겠죠. 취한 바는 다르죠. 그렇지만 연이나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험 음양소식 양단이라. 음양소식 양단을 증험하는 데 불과했다. 음양소식 양단을 증험하는 데 불과했다. 즉, 이 구체적인 그 관찰 내용은 다르지만 그 관찰에서 얻은 내용을 총정리한 그 결과물은 뭐냐면 음양소식이라는 거예요. 음양소식. 음과 양. 소는 점점 줄어드는 걸 소라고 그래요. 식은 점점 불어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봄이 되면 더운 기운이 서서 이제 자라나죠. 자라나죠. 그랬다가 하지가 되면 더운 기운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절정에 오르자. 우리가 삼복더위 그러죠. 삼복더위. 그래도 그걸 지나면 또 더운 기운이 점점 줄어들죠. 이게 자연계의 변화. 이름이랴 한번 음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양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음양 변화의 순환적 변화의 원리 그런 현상을 이제 소식이라고 하고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자연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했는데 그런 관찰한 결과들을 다 귀납해서 어떤 원리, 이 음양 원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추론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름이량 집이 이것도 역시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름이량 집이 이름 한번 음적인 방향으로 운동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양적인 방향으로 운동해 나가는 것을 일러 도라한다 이거예요. 도리, 길, 이게 바로 도다. 도는 성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름이랑 집이 그러니까 이 다양한 현상계를 직접적으로 관찰했어요. 관찰한 내용을 그걸 전부 종합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원리를 추론해낸 거죠. 그것이 바로 도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름이량.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음적인 존재 아니면 양적인 존재. 또 하나의 존재도 음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원자, 핵의 구조도 봤지 않습니까? 원자의 구조를 봐도 원자 핵은 그 양이고 전자는 음이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아주 그 소립자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 하나 이거 범주죠. 음적인 범주와 양적인 범주 두 개의 범주로 이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들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양적인 방향으로 운동했으면 반드시 음적인 방향으로 운동해 나가나 이것이 바로 음양원리입니다. 음양원리라는 것을 추출해냈다. 이것이 바로 자연 현상에서부터 어떻게 원리라고 하는 것이 추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계뿐이 아니죠. 자연계뿐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우리가 봤습니다만 인간의 마음도 희로애락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미발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대상세계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감정이 발동하지 않죠. 그러다가 어떤 대상세계를 만나면 감정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미발, 이발 아직 발동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발동했다. 이것은 이름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미발의 상태를 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미 발동한 상태를 이걸 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계도 이름이량으로 변화하고 인간의 마음은 미발, 이발. 미발 결국 크게 말하면 음양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도 물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연과 또 인간의 마음의 현상,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그 관찰에서 얻어진 내용들, 그 지식을 이제 귀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연역법과 귀납법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귀납을 해가지고 추론해낸 원리 이것이 이의 1차적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와 기는 어느 것이 먼저다 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와 기는 그 동시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선언적으로 주어졌다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얻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것은 원래 그렇게 존재해 있는 것이죠. 이 자연계의 그 여러 가지 그 존재들,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한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원인, 근거, 이것이 바로 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운동에 나가는 운동 법칙이 이것은 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기는 동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경험적인 그 차원에서 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리에는 그 이외에도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
또 윤리적인 가치론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기의 선호관계입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무선우, 선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기는 선우가 없다. 뭐가 먼저다, 뭐가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선기우, 이가 먼저고 기는 뒤에 있다. 이가 먼저 선제하고 기는 그 뒤에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선이우, 반대로 기가 선제하고 이는 그 뒤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기는 선우가 없다. 이선기우다. 기선이우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그 주장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자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당 한원진이라고 하는 18세기 조선의 성리학자죠. 그분이 쓴 이 주장 언론 동의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18세기 주자학 연구의 최고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주자의 말과 또 이론 가운데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남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선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유행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유행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이 개념은 대개 이 유행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서 상을 보고 땅에서 법을 보고, 하늘의 상이라는 것은 물론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이런 것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절은 변화하죠. 하늘은 끊임없이 운행하죠.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끊임없이 어떤 존재가 있고 존재하는 사물들은 끊임없이 운동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유행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뭐가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로 동정무단 음양무시라. 동과 정은 단서가 없고 음양은 시작이 없다. 동이 먼저냐 정이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또 음양도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단 말은 뭡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데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건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해 있으니까 그 존재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 구성 요소와 구성 원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차원에서 유행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선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선기우, 이가 먼저 선제하고 기는 그 나중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이 본원이 아니라, 본은 뿌리죠. 이 뿌는 나무의 뿌리입니다. 나무의 근본. 원은 물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원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보면은 여기 큰 강이 있잖아요. 올라가면 조그마한 시내가 있죠. 여기 계속 올라가 보면은 여기 언덕 밑에 옹달샘이 있어요. 여기서 흘러나 이게 원입니다. 이 처음 물이 시작되는 곳, 거대한 강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 바로 이제 본원이라는 말은 근본, 원천 이런 뜻입니다.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 근원, 말하자면 존재의 근거,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어떤 것이 그것을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따져서 올라가 보면 그것은 이가 선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형이상학적 근원을 우리가 찾아 올라간다. 추구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때는 이가 선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적 본원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지생생의 필이위본이라. 기지생생의 필일이 위본이라. 기가 생겨나고 생겨날 때,
기란 끊임없이 이제 생겨나죠. 그때 반드시 이 일이 그러면 이 위 그러면 뭐뭐를 뭐뭐로서 삼는다. 이치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치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작용이, 그러한 현상과 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본원을 따져 올라간 것이죠. 그 다음에 기선이유다. 기가 먼저고 이가 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품부. 품부는 부여하다. 부여하다. 부여받다. 부여하는 주체에서 보면 부여하는 거고, 받는 입장에서 보면 부여받는 거죠. 부여받는 이 품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선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응치의 이 반부 기중이라. 응치는 응은 엉길 응자입니다. 엉기다. 치는 모이다. 기가 엉기고 모인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기가 흩어지면 그 사물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것이 응취하면은 다시 이제 그 사물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옆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의 취산으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 즉 기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다시 응취하면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이렇게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고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가 응취함에 니, 이때 방이라는 말은 바야흐로 뜻이 바야흐로 니가 바야흐로 부는 갖추어진 기중 그 가운데에 니가 갖추어진다. 즉 기가 응취해서 사물이 생겨날 때 그때 니가 거기에 비로소 이 방이라는 말은 바야흐로 비로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었죠.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집 모양이 안 나오죠. 근데 점점 그 쌓아 올라가서 집이 완성이 되면 그때 설계도의 온전한 내용이 거기에 다 투영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될 때 설계도의 내용이 같이 거기에 동시에 투영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 기에는 선호가 없다. 이거는 유행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흘러서 변화해 나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한다면 선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선기후, 이가 먼저고 기가 뒤다. 이것은 본원, 어떤 뿌리,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이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할 때는 이가 선재한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존재하고 그런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 기선이후, 기가 먼저고 이는 뒤다. 이것은 풍부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관점이 다른 것이죠. 유행의 관점이냐, 본원의 관점이냐, 풍부의 관점이냐라고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무선후, 이선기후, 기선이후가 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본원 품부자는 우도제 유행 중이라. 본원 품부. 이 본원과 품부라고 하는 것은 자자로 뭐뭐라는 것은 우 또한 도는 모두예요. 모두. 제 있다. 유행 중에 있다. 본원 품부라고 하는 것은 또한 모두 유행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유행이에요. 이기가 선후가 없는 그 유행의 그 측면, 이것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본원이 무엇인가를 따져 올라가면은 그때 이선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풍부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그때는 기선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와 기를 이제 동시에 같이 보는, 이것을 이제 이기 합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기를 합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죠. 이기를 합간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와 기를 이제 합간이 아니고 이걸 이간, 이간, 이 분리시켜서 보는, 혹은 분간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따 대신에 분간, 이 기를 이걸 나눠서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같이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합쳐서 볼 때 이때는 선호가 없다. 근데 이와 기를 분리시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분리시켜 볼 이것을 분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 합간, 분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도상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이기 선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선기후의 의미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이가 선재한다, 기가 뒤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간상의 선호가 아니에요. 시간상의 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관념, 즉 기의 존재 근거는 바로 리에 있다. 기가 운동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결국 리에 있다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관념이 선우다, 뭐가 앞이고 뒤다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존재의 근거를 쭉 따져 올라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맨 최초의 존재, 그 본원이 되는 존재로서의 리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 관념이 선우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 하나는 이 가치론적 관념에서의 선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는 순손무악한 절대 가치라고 그랬어요. 기는 청탁수박, 맑은 것도 있고 탁한 것도 있고 순수한 것도 있고 잡학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위계, 가치는 위계가 있죠. 위계가 있는데 절대 가치가 상대적 가치보다는 훨씬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치의 상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치론적 관념이 이제 여기서 선우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선기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간이라고 그랬죠. 이와 기를 분리시켜보는 입장. 그 다음에 이기 무선우, 이와 기에는 선우가 없다. 이와 기는 상호 의존적 존재죠. 기가 없으면 리가 없고 리가 없으면 기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도 없이 건축 자재만 가지고 집이 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건물에는 건축 자재와 설계도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우가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이기를 합간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이와 기는 분리부잡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는 떠날 리자죠. 아까 이간하는 서로 떠나지 않는다. 또 부잡, 섞이지 않는다. 이와 기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서로 떠날 수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는 동시 존재다. 그런데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또 가치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서로 섞일 수 없다. 형이상과 형이하는 엄격히 구분되는 세계지 않습니까? 피지컬한 이 세계와 메타피지컬한 세계는 이거는 같을 수가 없죠. 이건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가치론에서도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는 이거는 구분돼야 되는 거죠.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이것이 혼동된다면 엄청난 이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관점 또 가치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이고 기는 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와 기가 서로 떠날 수 없다. 이것을 이기 일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일물 하나의 존재다. 또 부잡은 이거는 이기 이물. 이거는 두 개의 존재다.
그래서 이와 기는 하나의 존재이면서 두 개의 존재고 두 개의 존재이면서 하나의 존재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은 떠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존재예요. 그렇지만 가치론적인 관점,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볼 적에는 엄격하게 영역이 구분되는 두 개의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이기는 하나의 존재이면서 두 개의 존재다. 또 두 개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존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곡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기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기지묘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기지묘, 이기지묘. 이기지묘. 이와기의 아주 오묘한 관계. 네, 그러니까 이 분리와 부잡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이간과 합관, 이간과 합관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그 이기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기의 관계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